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 메이저병원의 그 마인딩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경철이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헬스에이징 센터에서는 크게 6가지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클리닉,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 그리고 다이어트, 유전자 기반의 정밀의학 클리닉, 그리고 수험생 스마트 브레인 클리닉과 장 건강 클리닉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환자들이 만성피로 환자들이고요. 특별히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거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을 때 저희한테 특별히 만성피로를 주소로 내어납니다. 만성피로를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들, 갑상선 또는 남성 여성 호르몬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에서 미네랄 패턴을 보기도 합니다. 또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대사물 검사도 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검사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 검사가 있는데요. HRP 검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로 알려져 있는 검사 등등을 평가해서 그 사람의 만성 피로 또는 에너지 상태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서플리먼트 기능 영양제라든지 저희가 또 정맥 주사 IBNT를 처방해서 필요를 호전하게 하는 그런 클리닉입니다. 또한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이 스트레스, 불면, 우울, 불안 같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HRV 검사라고 하는 자율신경 검사를 통하여서 제가 스트레스의 정도,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 즉 자율신경의 부전증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체력과 면역을 평가하는 또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그 마인드인이라고 하는 검사를 주로 설명할 텐데 최근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 마인드인 검사를 이용하여서 진료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저희는 불면 우울증을 가능한 약을 쓰지 않고요. 필요하면 세로토닌의 전담제인 트립토판 또는 테아닌 같은 아미노산을 쓰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TMS라고 하는 경두계 자기장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약물 치료로 저희가 우울과 불안, 불면 등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이 저희가 있는 병원이 대치동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수험생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스마트 브레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케이스 중에 상당 부분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드인 검사만 낯설실 텐데요. 메타 헬스케어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AI 기법의 그 앱입니다. 특별히 바이브라 이미지라고 하는 그 러시아에서 개발한 그 얼굴의 미세한 근육의 떨림을 가지고 AI 기법으로 이 미세한 떨림의 패턴과 또 뒷단에 있는 뇌파 검사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신경 검사, 스트레스 설문지, 우울과 불안 같은 어떤 구조화된 설문지 또는 심지어는 성격 검사인 MBTI 같은 그러한 많은 데이터를 뒷단에 두고서 그것을 AI 방식으로 이미지만 가지고 얼굴 이미지만 가지고 뒤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심리 상태 또는 뇌를 평가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유저가 있는데요. 이러한 얼굴을 쳐다보는 게 한 1분 정도면 돼요. 그래서 밝은 화면에 밝은 환경에서 가만히 있을 때 얼굴의 미세한 근육 떨림을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겁니다. 1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 없이 환자에게 보여드립니다. 다음 한 몇 가지 케이스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48세 여자 환자가 많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흔히 갱년기 전후에 그런 고객들이 많죠. 피곤하고요.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없고 또 피곤하고 이런 추위나 불면 등을 호소하면서 저한테 오는 전형적인 만성 피로 환자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증가되어 있었는데 코티졸이 증가됐는데 부신 기능이라고 하는 DHA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의욕은 증가되어 있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죠. 성장 호르몬 같은 노화 호르몬도 또 비타민 D 호르몬도 또 갑상선 호르몬까지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호르몬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어서 이분에게는 저희가 부신 강화제를 드리고 또 도파민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타이로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오셨을 때 자율신경이 이 그림처럼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좀 더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도파민의 전구체인
타이로신을 써야겠다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르몬들을 드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주면서 한 달 나름 사이에 추적했더니 피로 및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추위도 덜 타고 잠도 잘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보다시피 제가 특별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성 식품을 썼을 때 에너지 점수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도파민을 썼더니 도파민의 전구체인 타이로신을 썼더니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뇌의 피로 또는 뇌의 집중도는 어떻게 평가할까 했을 때 제가 처음 도입했던 마인드인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뇌 피로가 7월 29일에 많이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집중도 지표도 그래서 마인드인에서 특별히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게 뇌피로 또 집중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기존에 있는 HIV 자율신경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조하면서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환자에게는 한 달 사이에 이런 지표들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ADHD 남자 10살 정도고요. 꽤 학생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게 ADHD 즉 집중력 장애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ADHD에서 이제 두 가지 주요한 증상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하이퍼 액티비티 또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ADHD였는데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도파민을 의미하는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는 것을 한 가지 봐요. 저한테 오는 아이들 중에는 정신과에서 많이 의뢰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마 ADHD는 정신과에서 치료하고 저한테 보낸 이유는 10살짜리 아이인데 피곤하기 때문에 또 잠도 못 자고 이런 어떤 피지컬한 문제를 저한테 보내죠. 그래서 저희가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 피곤할 수 있고 10살짜리 치고는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호르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부신영양제와 타이로신을 처방하면서 봤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에너지가 많이 회복된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ADHD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마인드인에서는요. 집중도가 저하되어 있고 또 하이퍼 액티비티를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역시 이 하나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집중도가 떨어져 있고 하이퍼 액티비티가 증가되어 있었는데 치료 과정 중에서 집중도가 향상이 되고 하이퍼 액티비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덜 피곤해지고 잠도 잘 자고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 3는요. 우리가 이제 콘서타라는 그 대표적인 도파민 계통의 ADHD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다가 이제 부작용 때문에 콘서타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신과 중에서 뉴로피드백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왔다가 이 친구 역시 주증상 중에 하나가 피곤하고 10살짜리 11살짜리가 막 피곤해해요. 추위도 타고 염증도 그리고 이 나이에 잠도 잘 못 자고 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특별히 이 친구는 변비가 되게 심했어요. 굉장히 변비가 심해서 두펄나게 하든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유산균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정신과 선생님이 보내신 가장 큰 이유도 장내 미생물을 좀 제거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특별히 요즘은 브레인 것 엑시스라 그래서 뇌에 장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지 뇌가 맑아진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냈어요. 저희가 뉴로 피드백을 했던 이제 아이기 때문에 저는 장내 미생물 치료를 하고 부신 강아지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처음 왔을 때 이제 데이터가 왼쪽이고요. 그리고 최근 데이터가 오른쪽입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집중도가 굉장히 많이 나아진 케이스고요. 처음 왔을 때 밑에가 이제 옛날 건데요. 과잉 적극성이 좋아진 케이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는 좀 기본적으로 우울해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제가 마인드인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물론 때로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체력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바이오마커가 많은데 그런 정신심리 쪽의 바이오마커가 부족해서 설문지에 의존하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니까 환자나 보호자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4를 볼게요. 17살이 고2 남자, 이제 예술고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 되게 예민했던 친구예요. 주증상이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여러 번 팔에다가 칼로 자위도 했던 그런
케이스죠. 사실 BDI라고 하는 정신과 지표, 우울증 지표가 16.23이면 주요 우울증인데 23.5로 꽤 우울증이 심했어요. 물론 정신과를 가도 되는데 엄마가 아직은 정신과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먼저 온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를 자극하는 치료인 TMS를 15번 집중적으로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요 우울증은 세로토닌 약을 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약의 가장 대표적인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세로자트를 저희가 좀 소량을 썼었어요. 7월부터 한 10월 동안 꾸준히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는데요. 결과적으로 BDI 점수가 처음에 23점에서 8점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좋아졌고 중간에 제가 세로토닌을 빼고 트립토판이라는 서플리먼트만 처방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한번 볼게요. 자, 뇌 피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드는 계속적인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이렇게 연속 데이터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불안 점수가 높았다가 차분해지고 있고 셀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해도 하고 욱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것이 호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케이스 5는 암 환자 33세 여자 환자고 젊은 사람인데 30대 초반에 유방암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현재 수술 이후에 타모xifen 복용 중이고 당연히 이제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불면, 우울증, 불안, 우울증 환자예요. 이미 정신과에서도 우울증 약을 다 먹고 있는 경우고 무엇보다 대상포진을 경험할 정도로 단순히 정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육체적, 신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장사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쉬고 있을 정도로 거의 펑션이 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여자 환자 입장에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 탈모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아왔어요. 탈모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사실은 스트레스가 탈모를 일으키지만 또 다시 탈모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죠. 암 환자 중에 이렇게 캔서 서바이버 중에 치료는 했지만 수술은 했지만 또는 항암제는 받고 있지만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왔을 때 마인드인에서는 뇌 피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집중도가 되게 떨어져 있다가 저희가 치료하면서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TMS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통하여서 비약물로 제가 우울증을 최대한 약물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TMS 치료를 했고요. 부신강화제, 트리프판 등을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약물 투여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울증이 좋아진 케이스예요. 처음에 마인드인에서도 우울증 지표가 주의였는데 최근에는 보통 정상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 6번은요. 수험생입니다. 저희 대치동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 클리닉에 오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뇌피로, 주의, 수능 전과 수능 후를 보시면 돼요. 수능이 끝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뇌피로가 호전이 되고 집중도 떨어지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고3 아이였기 때문에 이과생이었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수능 이후에 좋아진 케이스고요. 셀프 컨트롤,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매력이라는 지표도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에 따라서 마인드가 되게 힘들었다가 좋았다는 케이스고 멘탈 스트레스, 셀프 컨트롤 다 안 좋았는데 모든 부분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활력 지수, 굉장히 낮은 상태의 에너지, 늘 피곤해하죠. 고3들이라고 해서 10대긴 하지만 거의 4, 50대 수준의 그런 부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 피곤해합니다. 낮은 상태에서 보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틱 장애, 종종 이제 제 환자들 중에도 굉장히 심한 틱, 그러니까 뭐 눈썹만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거의 간질하듯이 그런 움직이었던 케이스인데요. 틱 장애, 남자 7살 아이고요. 틱 장애가 되게 심한 경우는 대개는 불안증이나 스트레스로 이제 평가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초창기 데이터와 최근 데이터 큰 변화는 없지만 초기에 우울 지표가 호전되었고 정신운동 에너지도 많이 호전되어서 처음에는 이 낯선 병원에 오는 것 되게 부담스러워 힘들어하더니 저희가 되게 TMS 방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TMS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틱이 많이 사라졌고 물론 약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퍼스 증후군, 즉 ADHD와는 좀 다르죠. 약간의 집중력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좋고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소셜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한 그런 아이인데 역시 피로감을 저희한테 호소해서 정신과에서 컨설팅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정신과 약들을 여러 가지 먹고 있었는데 여전히 집중력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장도 안 좋았고 피로하고 불안해하는데 늘 더 공부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교감신경이 되게 높은 아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어떤 주증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마인드인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잘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아마 정신병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지, 주로 뇌피로나 집중도나 여러 가지 불안 지표들이 좀 정상이어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마인드인은 많이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좀 이제 아직은 마인드인이 이제 AI 기법으로 저희가 이렇게 고도화되고는 있지만, 그야말로 발굴화 이미지만 가지고 심리 상태를 평가하다 보니까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제가 보입니다. 둘 다 각각의 18세 여자 환자, 18세 남자 같은 이제 나이의 학생들인데 둘 다 불안증과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동네 아이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의욕이 너무 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시험을 잘 보다가도 정말 본고사, 수능이라든지 또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항상 망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두 명 다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은 교감신경 우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감신경이 우세, 즉 불안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긴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마인드에서는 각각 불안 지표들이 이렇게 잘 강조가 되지 않아서 약간 미스매치 그렇게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은 제가 마인드인 경험 저도 한 꽤 많이 경험을 했는데, 때로는 대부분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미스매치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인드인이 기존의 러시아에서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만들어서 쓰면 저희 쪽 진료실에서는 만성 피로, 또 특별히 자율신경을 제가 측정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데이터와 이렇게 같이 매칭시켜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아이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전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 또는 병원에서 측정했지만 개인의 앱으로 환자가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자 소비자 중심의 그런 앱이기 때문에 아마 활용 가치를 높일 것 같고요. 저 같은 의사들이, 특별히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 중심으로 이 앱을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환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병원의 케이스들 중심으로 새로운 앱인 마인드인을 저희가 평가하고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